안녕하세요. 발성배정 카페 매니저 김세규입니다. 지금부터 LS 산전의 초고압 변압기 교육 자료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전까지는 뭐 현땡, 효땡, 일땡, 엘땡 등의 이름으로 제작사를 밝히지 않았었습니다. 근데 이제 해당 자료는 2018년도 8월 달에 LS 산전에서 전력 시스템 가이드북이라는 자료를 배포를 하였고, 그 자료 중 2장 초고압 변압기 부분을 여러분들이 쉽게 보실 수가 있기 때문에 LS 산전이라는 상호를 안내를 드리면서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추후에는 대한전기협회의 주 변압기 설치 작업 절차 부분에 대한 내용과, 그리고 한전에서 작성된 변압기 교육 자료 80여 페이지 정도를 보시면은 그간 설명드렸던 4개 메이저 회사의 자료를 통합 정리한 거로 여러분들이 판단을 하셔도 됩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한전 자료를 보시면은 그간 4개 메이저 회사의 부분적으로 설명되었던 내용들이 잘 정리되어 있으므로 해당 자료를 한 번에 보시는 것도 추천을 드립니다. 그 외에 여러 가지 뭐 변압기 자료들도 시간이 되면은 안내를 드릴 예정이고요. 아이템별로 해가지고 변압기 부분, 변압기 사양서에 관련된 부분들, 그리고 이제 GIS 부분, 또 GIS 사양서 부분, 뭐 GIS 유지보수 자료들, 이렇게 제가 업무를 하면서 뭐 대략 3개에서 4개 메이저 회사들의 사양서나 그 다음에 이제 제작 규격서, 뭐 일반 규격서, 뭐 기술 시방서 이런 내용들을 다 가지고 있는데요. 해당 내용이 워낙 방대하다 보니까 모든 내용을 다 설명드리지는 못하고 여러분들에게 바로바로 좀 도움이 될 만한 간단한 내용들을 위주로 해서 설명을 드리고 있습니다. 초과 변압기는 총 34페이지 정도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깊이 있는 내용보다는 오버하게 간략하게 이제 전체적인 내용을 파악하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첫 번째 초과 변압기 전격입니다. 이제 배전 변압기에 관련된 자료는 효땡에서 나온 한 300페이지짜리 자료들이 있습니다. 그 자료들이 아주 정리가 잘 되어 있고요. 그 자료도 시간이 되면은 다시 한번 정리해서 설명을 드릴 시간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전격, 초고압이 뭔지, 이제 초고압 변압기 사양이 어떻게 되는지, 초고압 변압기 구성기기는 어떻게 되는지, 선정을 할 때 어떤 방식으로 선정을 하는지, 운전 및 유지 보수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초과 변압기는 국내 전력용 변압기 사용의 경우 IC 규격을 기반으로 작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IC는 60076입니다. 60076에 1부터 10까지 이렇게 나와 있고요. 한전은 ES 구매 규격이 있습니다. DS는 설계 규격이고요. ES 구매 규격, ESA, ESB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요. ES 규격에 따라서 이와 같이 구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개통 전압, 저희들이 알고 있는 개통 전압은 공식 전압은 154지만 전격 전압은 170kV입니다. 그리고 네임펄스 전압 같은 경우는 저희가 이제 750kV를 기준으로 하는데 뭐 일단 저감을 해서 650kV에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의 네임펄스 번개의 내전압을 견딜 수 있도록 제작이 되어 있습니다. 절연물. 이제 앞서서 설명드렸던 것들이 변압기에는 절연과 온도가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절연 부분에서 상용주파 내전압은 275kV, 651 대 275고요. 751 대 325입니다. 그래서 325 같은 경우는 중성종 같은 경우 325에 140kV. 요것도 이제 뭐 72.5kV 전격에 계산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22900 같은 경우는 보통 저희가 상용주파 내전압을 50kV에 1분간입니다. 이쪽은. 그리고 얘 같은 경우는 전압은 어떻게 되죠? 1.2 곱하기 50 마이크로세컨드. 전류는 8 곱하기 20 마이크로세컨드. 물론 거기서 워낙 수치가 작다 보니까 30% 정도의 허용 오차를 가집니다. 1.2 마이크로세컨드는 아주 작은 시간입니다. 거기서 30% 정도를 하더라도 30%면은 3.6이니까 예를 들어 한 0.9 마이크로세크가 된다고 하더라도 그런 부분들은 인정을 해주고 있습니다. 6600 같은 경우는 20kV를 보통 상용주파 내전압을 인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물론 이제 이것도 뭐 6A, 6B 해가지고 절연 등급이 어떻게 됐냐에 따라서 조금씩 차이는 납니다.
표 2 부분에 대해서는 3, 4, 5kV의 단상 단권 변압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3, 4, 5kV 같은 경우는 보통 500MV를 기준으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상 변압기 3개를 단권 변압기를 YY 델타로 연결해서 사용하는데요. 뭐 제가 설명드렸던 것처럼 OA, 온아프라고 해가지고 저희들이 뭐 잔행식, 그 다음에 풍냉식, 그다음에 송유 풍냉식 해가지고 100, 133, 166 이렇게 되는 단권 변압기 세대를 구성을 하게 되면은 잔행식일 때는 100 곱하기 3이니까 300MV가 되고요. 그리고 풍냉식일 때는 133 곱하기 3이니까 400MV 정도가 됩니다. 그리고 송유 풍냉식일 때는 166 곱하기 3이기 때문에 500MV 정도의 변압기 용량을 사용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3, 4, 5 변압기 기준은 500MV, 154 변압기 같은 경우는 154의 22900 변압기 같은 경우는 보통 단상 15에 20MV, 그러니까 이제 45에 60MV 삼상 변압기인 경우 이렇게 이제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45에 60MV 변압기가 제작이 됐었는데요. 성수대교가 무너지고 난 다음에 이제 그 중량 등을 제한을 하다 보니까 지금은 15에 20MV짜리 단상 변압기 3개를 결선을 해서 45에 60MV 뱅크로 4개 뱅크가 국내 한 800개 군데 정도의 154 변전소가 시설이 돼서 운영되고 있습니다. 3, 4, 5 같은 경우는 1550kV가 전격인데 2단 저감을 하다 보니까 1000kV 이상에서는 250씩 1단 저감이 됩니다. 그래서 2단 저감을 하니까 1550-500 해서 1050kV가 됩니다. 그래서 뭐 나중에 1367, 1175, 1050, 690 이렇게 해가지고 네임펄스의 그 절연전압, 절연협조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또 외우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마찬가지로 표에 의해서 IC60076의 표에 의해서 상용주파 내전압은 460kV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3, 4, 5부터는 이제 개폐 임펄스 내전압을 이제 고려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여기 170kV는 보통 750kV의 전격 내임펄스 전압과 그다음에 325kV의 상용주파 내전압 또는 단시간 유도 내전압을 1분간 또는 이건 주파수가 뭐 240, 그 다음에 300, 뭐 180Hz도 사용을 하기도 하는데요. 400Hz도 사용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뭐 헤르츠에 따라서 뭐 최대 40초, 뭐 적게는 18초까지도 이렇게 그 인가해서 권선과 대지 간에 아니면 권선 상호 간에 어떤 그 충격에 의해서 절연이 파괴됐는지 여부를 또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보통은 IC60076-3에 지금 그 전력용 변압기 시험 방법에 대해서 안내를 하고 있습니다. 170kV 이상 부분은 저희가 36이죠. 3, 4, 5 변압기는 362 같은 경우는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1050, 1단 저감을 뭐 2단 저감을 해서 1050에 850에 1050 그리고 460 이런 전격을 가지는 사양을 가지도록 제작이 되고 있습니다. 800kV 같은 경우는 150 제가 요건 한번 확인해 봐야 되는데 뭐 2100인지 제가 지금 정확하게 기억이 나진 않습니다. 초고압 변압기의 주요 특성을 보시면 임피던스입니다. 보통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는 거는 보통은 5%입니다. 5에서 6% 정도. 그래서 2500까지는 보통 5에서 6% 정도고요. 용량이 아주 작을 때만 4%고요. 그 다음에 저희가 사용하고 있는 154 변압기는 10%에서 12% 정도 사이가 됩니다. 그래서 30에 40MV는 10%고요. 100MV 정도가 12% 정도가 되기 때문에 10에서 12% 정도 여러분들이 154 이상은 그렇게 생긴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통 2500 이상의 단락전류를 제한을 해야 될 경우는 7에서 8% 정도를 사용합니다. 그래서 보통 5에서 6%, 그 다음에 154는 10에서 12%, 그다음 단락전류 제한을 해야 되는 뭐 3500에서 5000kV 쪽의 변압기의 임피던스는 7%에서 8% 정도, 그리고 소용량은 4% 정도로 알고 계시면 될 것 같습니다. 초과학 변압기 사양입니다. 고객 요구의 조건에 따라서 수송 조건, 도장 사양, 접지 방식, 뭐 여러 가지 내용들이 있습니다. 규격은 ES 규격 내지 IC 규격의 60076 또는 IC IEEE의 C57.12 규격들을 따르고 있습니다. 기술 사양에 대한 검토 사항들이 나와 있는데요. 추후에 이제 변압기를 여러분들이 구매를 하실 때는 일반적으로 일반 사양서를 만들고요. 그 다음에 기술 규격서를 만듭니다. 그래서 그 기술 규격서에 맞게끔 뭐 ITB가 작성이 돼 있죠.
인비테이션 투 비드 해가지고 또는 뭐 MR이라고 해서 메터리얼 리퀘스트로 해가지고 구매 사양서를 만든 다음에 구매 사양서에 기술 규격서 등을 첨부해가지고 메이커에 뿌리게 됩니다. 그럼 메이커에서는 해당 제품에 관련된 견적을 제출하게 되고 그러면 그 견적들에 대해서 이제 EPC 업체에서 이제 ITB에 맞게끔 견적서가 작성이 돼서 들어왔는지를 TB 이제 테크니컬 비드 이벨루에이션 해가지고 기술적인 그 규격 사양서 등에 대해서 평가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돈에 대해서는 구매부서에서 평가를 하게 돼 있고요. 그 기술 문제에 대해서는 전기 담당이나 이런 기술 담당 쪽에서 파악을 해서 우리가 원하는 기술 사양서에 맞게끔 견적이 들어왔는지 그렇지 않다면은 다시 벤더 쪽에 해당 내용에 맞게끔 견적을 재제출하도록 요청을 합니다. 그래서 기술 규격서 상에 만족을 하지 않는다면은 이제 그 구매 업체에서 탈락을 시키고요. 그렇지 않다면은 그 비드를 붙여가지고 입찰을 붙여서 가장 싼 업체를 선정을 해서 그 업체로부터 구매를 하게끔 그렇게 이루어져 있습니다. 주요 보증 부분에 대해서도 이제 설명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은 이 기술 사양서상에서 기술 규격서상에서 다 명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추후에 이제 변압기에 대한 기술 규격서와 그다음에 TV 시트 등에 대해서도 간단하게 안내 설명을 드릴 예정입니다. 초고압 변압기 구성기기입니다. 예, 부싱들 고압 부싱이 있을 거고요. 케이블이 연결되는 부분에 대한 피레기가 이렇게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뉴트럴 부싱이 있고, 그다음 저압축 부싱인데, 초고압 쪽 부싱들은 콘덴서 부싱을 보통 사용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OLTC가 옆면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LV 부싱 같은 건 보통 애자형 타입, 솔리드 타입인 타입들을 사용하게끔 되어 있고요. 요 안에 리드선으로 연결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LCP 판넬이 옆에 달려 있어서 각종 기계적인 접점이라든가 뭐 이런 그 조작 전원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LCP에서 공급을 하고 있게끔 되어 있고요. 콘서베이터가 달려서 이제 높이를 유면 온도계가 위에 달려서 높이가 있습니다. 이제 냉각을 하기 위한 방열기하고 팬 등이 옆에 치부가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이런 구조적인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제작 사양서에서 상세하게 다루고 있으니까 해당 부분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러버백, 이 에어실 타입 돼가지고 이제 컨서베이터 들어가는 타입이 대기 중에 공기가 바로 들어가는 타입이 있는데 그 경우 이제 흡습 호흡기가 이제 달려 있게끔 돼 있습니다. 무조건 다. 근데 이제 에어백이 달려 있음을 에어 러버백이 달려 있음으로 해가지고 대기하고 절연유하고 닿게 되면 산화 반응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걸 방지하기 위해서 1호사 이상의 변압기는 이런 러버백이 다 들어가 있는 타입을 사용합니다. 하지만 한전 같은 경우는 이 러버백이 없이 옆에 이렇게 이제 탱크를 두고 그 안에 질소하고 절연유가 들어가서 이제 공기하고 반응하지 않게끔 이렇게 설치되어 있는 모델들도 있습니다. 보호주 릴레이는 이 컨서베이터하고 이제 탱크 사이에 한 3도씩 기울기를 해가지고 내부에서 사고 났을 때 이쪽에 가스가 차거나 아니면은 오일이 움직일 때뭐 알람 및 트립을 발생하도록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은 실리카겔 흡수기가 옆에서 이렇게 달려 있습니다. 그리고 권선온도계, 유온도계가 옆면에 또 달려 있고요. 보통 LCP 판넬 옆에. 그다음 방열기 부분이 있는데 방열기를 쿨링하기 위한 냉각 장치들이 달려 있고요. SPR 같은 경우 옆면에 달려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스로 M2 가스로 동작하는 타입이 있고 그다음에 오일로 동작하는 타입이 있는데 대부분 오일로 동작을 하게끔 되어 있고요. 변압기 대각선 방향에 프레셔 릴리프 방압변이 있어가지고 0.7kg 세제곱미터 이상의 압력이 발생하게 되면은 이렇게 방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상부에 가스 디텍터 릴레이를 다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변압기 이론 부분에서 자세히 설명을 드렸었습니다. 변압기 이론 쪽에서 보시면은 한 개의 자기회로 철심, 두 개의 전기회로 권선, 그래서 고압축 권선과 저압축 권선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자기회로가 바로 자개의 흐름이 되는 부분입니다. 1차 측에 고압 권선이 전류가 흐르게 되면은 거기서 이제 그 세교 자석이 발생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A씨가 교본이 되다 보니까 그 세교 자석의 통로를 여기처럼 이제 고압이 감겨져 있고 저압이 감겨져 있을 때 세교 자석의 통로를 이제 이와 같이 철심을 이용을 하게 되면은 손실이 줄어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손실을 줄여주기 위해서 자기회로는 투자율이 높은 방향성 규소 강판을 사용하는데 냉간 압연을 많이 사용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원형으로 제작이 되다 보니까 여기 관련된 손실도 줄게끔 돼 있습니다. 그래서 누설 자석이라든가 표류부 화살 이런 것들을 줄이기 위해서 여기 보시면 누설 자석을 줄이기 위해서 이 끝에 같은 데를 좀 뾰족뾰족하게 이제 틀리게끔 나타나는 부분들이 있고요. 그다음에 표류부 화선을 줄이기 위해서 요거를 성층을 얇게 예, 예, 해서 적층을 또 하게 됩니다. 그래서 적층할 때 스텝랩 방식으로 해가지고 하게끔 되고 요크 반대지 볼트는 요 중간에 이렇게 그 밴드지를 이렇게 그 밴드를 묶는 부분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자기회로에 대한 누설 부분에 대한 것들을 감소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설심의 기본 구조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그 다음에 자기회로의 형태를 아까 좀 적층을 할 때는 요건 단상입니다. 요거는 두 개 상인데 뭐 고압축, 저압축 이렇게 할 수도 있는데 대부분 고압 그 안에 저압이 들어갑니다. 요것도 두 개 상일 때. 여러분들이 일반적으로 보시는 변압기는 이와 같이 그 A상, B상, C상 이렇게 돼 있고 바깥에 고압, 안쪽에 저압 이렇게 해가지고 구성이 돼 있고요. 이렇게 되면은 사실 여기서 전류가 흐르면서 이쪽으로도 또 약간 누설이 되겠죠. 그래서 누설되는 그 부분까지도 줄이기 위해서 바깥에 이와 같이 성층을 하는 타입들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는 여기서 생긴 부분이 이쪽으로도 유도가 되기 때문에 그 외부에 누설되는 그런 자석들을 더 보완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 보는 게 이제 타입이 3 슬래시 0 타입 또는 이제 그 용량이 큰 거 같은 경우는 3 슬래시 2 타입 등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전기회로 권선 부분입니다. 권선은 말씀드렸던 것처럼 고압축 권선하고 저압축 권선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권선 방식은 레이어 권선, 그다음 디스크 권선 등으로 나눠져 있습니다. 물론 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이 레이어 권선과 디스크 권선에서 어떻게 에, 권선을 하는 것에 따라서 내용들이 나와 있는데요. 요 내용들에 대해서는 추후에 한전에 변압기 교육 자료를 보시면 좀 더 이해가 쉬우실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절연물은 보통 이제 프레스 보드나 절연지 등이 사용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배치 구조에 따라서 절연 거리 및 형태가 달라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전자계 해석을 합니다. 전자계. 그래서 전자계 해석을 할 때 이제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FEM, 유한요소법이라고 하는데 퍼나이트 엘리먼트 매도도 해가지고 이걸 잘게 쪼개는 겁니다. 잘게 아주 무한으로 쪼개다 보면은 여기가 아주 작은 무한대 어떤 소자들이 생기게 되는데 그 무한대 소자 부분에 어떻게 이제 그 색깔이 변하는지를 저희가 뭐 2D나 플럭스 2D나 3D 제품 등을 이용해 가지고 자개 분석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자개 부분에 대한 것들이 보통 모터 쪽에 많이 이루어지는데요. 이런 전자계 부분에 대한 해석 부분이 보시는 것처럼 변압기 쪽에서도 일어납니다. 그래서 이제 이와 같이 죄송합니다. 이게 지금 앞으로 많이 넘어갔는데 이와 같이 권선의 조립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코어의 안쪽은 저압 부분, 코어의 바깥쪽은 고압 부분이 됩니다. 그리고 오일의 통로를 중간중간에 또 만들어 놓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프레스 우드로 해가지고 상부하고 요 밑에 또 정전진 같은 것들이 또 들어가고요. 여러 가지 구조들이 있습니다. 인슐레이팅 스탁, 엘리먼트, 뭐 실드링 해가지고 요 끝에 이제 정전 끝부분에 정전 용량의 그 이런 부분 자개를 완화시키기 위해서 이런 링 같은 게 들어갑니다. 저희들이 필기 같은 데도 보시면 상부에 이렇게 링 같은 게 있거든요. 그걸 균합을 시켜주기 위해서 이렇게 링을 만들어집니다. 왜냐하면 끝에 부분에는 항상 뭐가 몰리거든요. 몰리는 부분을 이제 완화시켜주기 위해서 링 같은 게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주요 외부 구성품입니다. 기계적인 보호 장치들인데요. 유온도계, 유온도계 보시면은 권선온도계, 유온도계 보시면은 AKM 시리즈인데 뭐 34, 35 시리즈가 있고요. 스웨덴에서 만들어져 있고 이 온도 가스켓이 들어가는데 이 온도 센서 부분을 이제 그 MR4 그 스케코 타입으로 해가지고 또 이제 변압기 상부에 꽂는 타입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추후에 이제 TR 사양서에 보시면 자세하게 나와 있으니까 다시 설명을 드릴 예정이고요. AKM 3401, 01이 그 오도 코드가 0에서 150도고 05가 마이너스 20에서 130도고 06이 0에서 160도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주문하는 코드에 따라서 틀려집니다. 여기 MR의 메소코 타입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위에 이제 센서에 대한 부분이 있는데요. 딥 스위치로 해가지고 조정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센싱에 대한 범위 등을.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추후에 TR 사양서를 보시면 될 것 같고요. AKM 모듈 같은 경우는 이제 2개, 4개, 6개 이렇게 센서를 달아서
이제 그 동작을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6개 센서 부분이 여기가 고정부고 이쪽에 온도를 세팅하게 되면 얘를 돌리게 되면은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돌려서 접점이 붙으면 트립이 되게끔 되어 있기 때문에 보통 AKM 테스트를 할 때는 이 온도 세팅한 부분들을 이렇게 내려가지고 하는 경우도 있지만 얘를 놔두고 또 이제 레버를 돌리는 타입들도 있고요. 아니면 얘를 돌리는 타입들도 있고 틀립니다. 근데 대부분 이 레버를 잘 안 돌립니다. 기준적으로 돼 있는 레바는 놔두고 나머지 요 센싱하는 부분을 돌려서 동작을 시키거나 안 그러면 이 그 0점 보정한 게 틀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현장의 조건에 맞춰서 테스트를 진행하시면 됩니다. 권선 온도계는 변압기 권선에 대한 온도를 지시를 하는데 권선 온도의 직접 측정은 어렵습니다. 그래서 가열 저항을 이용해서 간접적으로 측정하는데 일반적으로 이제 PT 100옴, 뭐 니켈 100옴 등에 대한 것들을 권선의 상부에 꽂게끔 되어 있습니다. 꽂아 놓고 거기에 이제 온도가 발생을 하게 되면 저항값이 틀려지면서 그거를 뭐 4에서 20mA라든가 이런 시그널로 외부로 받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럼 그거를 레졸루션에 대한 범위를 가지고 온도를 간접적으로 측정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이 보시면은 여기 권선 온도계는 이 권선에 있는 CT를 통해서 전류를 받아들여 가지고 간접적으로 이 전류의 흐름을 가지고 온도를 확인하는 방법들이 있고요. 아니면은 요 상부에 이제 뭐 유온도계 같은 건 잡아서 여기서 보정을 해가지고 하게끔 하는 타입들도 있습니다. 방압 안정장치는 앞에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변압기 내부의 고장으로 인해 가지고 어, 압력이 기준 압력 이상으로 상승하게 되면 그게 0.7 kg 세제곱미터를 초과했을 때 이 방압 안정장치가 열리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다시 또 줄어들게 되면은 자기가 자동적으로 리셋이 됩니다. 리셋이 되는데 그 리셋을 하는 부분이 여기 올라갔다 내려갔다 합니다. 이제 이렇게 바깥으로 빠지면서. 근데 이제 올라가게 되면서 얘가 바깥으로 튀어나옵니다. 그러면은 다시 리셋을 할 때는 요 자체는 리셋이 되지만 요 방압변 자체는 자동적으로 리셋이 되지만 요 경보 장치는 리셋이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이 가서 직접적으로 요거를 안에를 잡고 안으로 밀어주게 되면 얘가 내려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리셋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홀조 계정기는 변압기 내부 고장 시 발생하는 가스의 부력과 절연유의 유속을 이용해서 변압기 내부 공장을 검출하는 계정입니다. 그래서 변압기하고 콘서베이터 사이에 설치를 하는데요. 3도 정도 부분을 가지고 선정합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는 것처럼 여기 변압기 외암이고 콘서베이터가 상부에 있다 그러면 한 3도에서 5도 정도 기울기를 가지고 설치를 하게 되면은 가스가 이렇게 지나가게 됩니다. 지나가면은 원래 얘도 위로 돼 있는데 예, 얘가 올라가서 가스가 밀어내게 되면 낮춰지게끔 돼 있고요. 얘가 가면서 이제 낮춰져 있는 부분을 밀게 되면 위로 올라가게끔 돼 있습니다. 그림이 나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참조해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서든 프레스 릴레이 같은 경우는 이게 지금 수평으로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옆면으로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는데 거기에 밑에 이렇게 센싱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거에 적합하는 타입은 이제 900 내지 910 시리즈가 있는데 나중에 변압기 사양서를 보시면은 타입별 동작 시간에 대해서 이와 같이 감도 특성 우선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속도고 거기 이게 시간이 됩니다. OLTC 보호 계정기는 OLTC 이렇게 변압기 상부에 이렇게 튀어나와 있습니다. 뭐 MR 타입을 많이 쓰는데 MRF PR2001 타입 같은 경우는 요게 이제 리셋 스위치, 요게 동작 스위치고요. 요게 리셋 스위치입니다. 그러면 이제 빨간색 부분이 누르게 되면 가운데 빨간색이 누르게 되면 이렇게 위로 한 11시 방향으로 올라갑니다. 이렇게. 다시 여기 있는 리셋 버튼 누르게 되면 11시 방향이 정중앙으로 다시 내려오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마찬가지로 OLTC 쪽에 연결되어 있는 그 내부에서 무슨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 관을 통해서 흐르는 유속의 흐름에 의해서 차단기를 트립을 시킴으로 인해 가지고 OLTC 권선을 보호할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여기 OLTC의 주 탭이고요. 이게 그 보조 탭을 해가지고 탭 권선이고 이게 주 권선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100% 정도 전압을 가지고 있고 여기서 탭을 17개를 변화를 하면서 10% 정도의 전압을 분담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OLTC 쪽으로 연결되는 이 부분에 보호 계정기가 달려 있고요. 컨서베이터 쪽으로 연결되는 부분에 부호주 릴레이가 달려 있습니다. 가스 검출 계정기 같은 경우는 상부에 가스만 검출하기 위해 별도로 달아두는 타입들입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것들은 이제 배정급에서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국내 배정급 같은 경우는 국내 태진 업체 거를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고요.
콘덴서 부싱은 이제 초고압 변압기 이상의 경우에 콘덴서로 제작이 돼 있는 부싱인데 이게 안에가 오일이 들어가느냐 아니면 가스가 들어가느냐 아니면 오일 대 오일이 들어가느냐에 따라서 내용들이 좀 틀려집니다. 변압기 쪽에는 오일이 채워져 있기 때문에 여기는 오일인데 이 바깥쪽이 에어냐 아니면 바깥쪽이 오일이냐 바깥쪽이 가스냐 보통 GIS가 많이 연결되기 때문에 오일 투 가스 차입을 많이 사용을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요 끝에 이제 리드선이 있어가지고 그 리드선을 나중에 연결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피레기 같은 경우는 이와 같이 이제 국내 같은 경우 메이드인샤나 이런 것들도 많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나중에 서지 카운터도 있고요. 그런 부분은 방전 계수기도 이거는 메이드인사 거고 국내 같은 경우는 현대 같은 경우는 남일 엔지니어링의 그 피레기 계수기를 별도로 사용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냉각기는 쿨링 부분인데 이제 그 면적에 따라서 냉각할 수 있는 거에 따라서 뭐 6개 내지 8개 내지 10개 내지 12개 이런 식으로 변압기 용량에 따라서 냉각 팬의 개수가 틀려집니다. 그리고 거기 이제 팬의 용량 등이 또 틀려집니다. 그래서 그 부분들은 냉각에 관련된 절연에 관련된 부분들과 온도 상승에 관련된 부분은 변압기 업체에서 설계를 해서 제시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냉각 팬은 날개가 또 몇 개냐에 따라 틀려집니다. 이게 선풍기하고 똑같습니다. 선풍기의 날개가 3개인 경우하고 5개인 경우 어떤 게 더 시원할까요? 실질적으로 5개짜리가 바람을 더 많이 내기 때문에 시원합니다. 그래서 뭐 다익형이 더 좋지만 보통 이제 4개짜리 또는 5개짜리 이런 것들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OLTC 변압기입니다. OLTC 변압기의 주건선하고 그다음에 보조건선, MR의 이제 AVR 장치, 탭콩 시리즈인데요. 요 장비들의 메뉴 부분에 대해서도 제가 이제 화면 캡처를 한 100장이 넘을 겁니다. 이거 다 넘으면은 100페이지가 넘는 화면들을 캡처를 한 게 있으니까 추후에 그 화면을 보고 간단하게 탭콩 230 제가 봤던 건 엑스포트 모델인데 엑스포트 모델에 대한 그 화면 구성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유명계입니다. 유명계 같은 경우는 국내 그 배정급 같은 경우는 이제 로 하이 해가지고 25도씨 기준으로 채우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자석을 이용해 가지고 요거를 로 하이로 이렇게 붙이는 경우도 있고요. 아니면은 용량이 큰 거 같은 경우는 이제 상부에 고정이 되어 있다 보니까 위험하기 때문에 저희가 밑에서 로 하이 접점을 어, 셔틀을 시켜서 LCP에서 동작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있습니다. 같이 밑에서 바라볼 수 있게끔 되어 있고요. 보통 25도 기준으로 해가지고 한 4 정도 이렇게 설치를 하면은 되게끔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컨서베이터 보시는 것처럼 에어실이 들어있는 겁니다. 러버백이. 그래서 공기가 이 안에 들어있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외부 공기하고 그다음에 안에 오일하고 접촉될 우려가 없습니다. 고무백이 파손되면은 이 유명계가 지침이 하강되기 때문에 저유명 경보를 발생시킨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강을 하게 되면은 얘가 올라가면서 지금 저유명 경고가 나온다고 합니다. 왜냐면 이 위에까지 다 차져 있기 때문에 오일이. 그래서 이게 빠지게 되면 오일이 빠지게 되게 이 공간이 없어지는 거죠. 그래서 에어실 부분만 이렇게 바깥으로 연결이 되게끔 되어 있습니다. 초과 변압기 선정 가이드입니다. 나중에 이제 기술 규격서 안에 들어있는 것들인데 적용 규격을 IC 60076을 한다든가 아니면 IC IEEE를 한다든가 국내 운송 조건을 어디로 하는 FOB로 한다든가 여러 가지 조건이 있을 거고 설치를 하는 조건이 보통 다 포함이 돼 있죠. 그다음 상수는 단탕인지 삼탕인지 주파수에 따라서 50Hz가 좀 더 비쌉니다. 그리고 용량에 관련된 부분 이제 2차 권선인지 3차 권선인지에 따라서 결선, 전압, 그리고 BIL 이런 것들이 중요하겠죠. 그리고 중요한 것들이 임피던스입니다. 표준 임피던스 부분을 제시를 하되 IC 60076에 관련돼서 보시면은 용량이 10% 미만인 경우는 용량이 작거나 10% 미만인 경우는 7.5%의 허용 오차를 가지게끔 되어 있고요. 그 이상의 상권선 변압기라든가 퍼센트 임피던스가 10% 이상인 경우는 10% 오차를 가지도록 되어 있습니다. 탭 건선은 스텝이 어떻게 되는지 17개 탭인지 21개 탭인지 주위 온도에 따라서 온도 상승 부분이 제한이 되기 때문에 최고 온도, 핫스팟에 대한 온도, 평균 온도, 일 온도, 월간 온도, 연평균 온도 이런 것들 가지고 온도 상승 한도 K를 보통 85K 정도로 제작을 하게 되면은 주변 온도 20도를 제한 65K에 맞게끔
권선 온도 상승을 제한을 해서 절연을 어, 설계를 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부싱에 대한 부분이 콘덴싱인지 아니면 애자 부싱인지 아니면 거기에 대한 전격들이 어떻게 되는지를 설명하게끔 되어 있고요. 에, 자세한 내용은 여기서 설명드렸던 것처럼 고스트는 이제 러시아 규격입니다. 캐나다는 CSA이고 그래서 국내 같은 경우는 IC60076 규격을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삼상의 60Hz에 그 다음에 여기 있는 냉각 방식 ONAN 해가지고 이제 오일 내추럴, 에어 내추럴, 온 아프 해가지고 오일 내추럴, 에어 포스트, 잔행식, 풍내식, 오다프 해가지고 오일 다이렉틀리, 그다음에 다프, 에어 플로우, 에어 포스드 해가지고 이렇게 성밀풍냉식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거에 대한 내용들이 나와 있고요. 뭐 어제 설명드렸던 것처럼 1문자, 2문자, 3문자, 4문자에 대한 내용들은 살펴보시면 되는데 1문자는 오일, 2문자는 이게 내추럴인지 포스인지, 그러니까 오일을 잔행식으로 할 거냐, 오일을 그 풍냉식으로 할 거냐 이겁니다. 그리고 요거를 이제 냉각시키는 부분을 에어로 내추럴로 할 것이냐, 에어를 포스트를 할 것이냐. 그러면 유입이 그냥 내추럴이니까 가만히 있는 겁니다. 근데 냉각은 가만히 있으니까 잔행식이 되는 거고, 유입인데 가만히 있고 에어를 플로를 하니까 풍냉식이 되는 겁니다. 유입인데 유입을 F, 포스트를 보내니까 송유가 되겠죠. 송유, 그다음 에어도 어, 포스트 되니까 풍냉이 되는 겁니다. 송유, 풍냉식. 이 오다프는 다이렉트로 메인 건설까지 배관을 연결했을 경우 오다프가 됩니다. 이건 송유 순행식, 오일을 포스트, 워터를 포스트. 그러니까 1문자, 2문자, 3문자, 4문자 부분에 대해서는 기존에서도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해당 내용들을 살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소음 기준 같은 경우는 용량별로 다 나타나 있습니다. 근데 소음을 줄이기 위해서는 아무래도 이제 어, 보통 무바 손실이 크기 때문에 그러려면은 철심, 예, 코어 부분을 이제 상자성체라든가 아니면은 냉간 아변을 한 규소광판에 대한 설계를 다시 해줘야지만 됩니다. 그래서 비용이 상승이 되게 됩니다. 결선은 Y 결선이 아무래도 비용이 적게 들어갑니다. 델타 결선을 하게 되면은 전절은 해야 되기 때문에 비용이 약간 올라가게 됩니다. BR 기준 충격 절연 강도 해가지고 뭐 1호사의 경우 750kV의 기준 충격 절연 강도를 가져야 되는데 1단계 저감 절연을 해서 650kV에 견딜 수 있게끔 제작을 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물론 1.2 곱하기 50 마이크로 세컨드 동안만 견뎌주면 됩니다. 그래서 전파 한 번, 반파 세 번으로 반파 한 번, 전파 세 번으로 시험하는 방법이 있고요. 반파, 전파, 재단파, 그다음 전파 이렇게 시험하는 방법들이 있습니다. 임피던스 및 기준 용량 등 기준 베이스 몇 MV를 5A 용량으로 임피던스라고 하면은 FA 용량으로 그만큼 임피던스가 커지게 됩니다. 임피던스 부분에 대해서는 별도로 나타날 텐데 임피던스 전압 강화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임피던스가 크게 되면은 저항 성분이 커지기 때문에 2차 측으로 흐르는 단락 전류가 줄어들게끔 되어 있습니다. 대신에 전압 강화도 커지기 때문에 양면의 날 같은 부분입니다. 하나는 좋아지만 하나는 나빠지는 부분이 되다 보니까 여러분들이 설비를 설계할 때 적절한 변압기의 임피던스를 선정하는 것들의 가장 큰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OLTC 또는 이제 DETC 또 NLTC, OCTC라고 얘기하는 무전압 탭 절환기 등이 있습니다. 부하시 탭 절환기는 OLTC로 해가지고 상부 쪽에 주건선이 있고 밑에 탭 건선이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온도 상승 한도는 저희가 85도 K라고 되어 있는데 핫스팟은 78도로 이렇게 정해져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탑 오일인지 그 에버러지 와이딩 그 온도인지 핫스팟 온도인지에 따라서 IC 규격은 이렇게 되어 있다고 말씀드렸고요. 어, 기타 이제 여기 주변 온도는 20도씨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20을 더하면 80K, 20이 더하면 85K, 20을 더하면 95, 98K 이렇게 해가지고 IC 규격에서는 상한선이 정해져 있습니다. 부식은 이제 콘덴서 부식이냐 아니면은 애자 부식이냐 솔리드 타입이냐 이렇게 세 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그 고압 이상에서는 오일 투 가스 안에는 오일이 들어가 있고 여기는 가스가 들어가나 아니면 오일 또 밖에도 오일이 들어가는 타입으로 되고 요거는 안에는 오일이 들어가 있는데 밖에는 이제 에어다 보니까 그냥 에어로 절연을 해야 되다 보니까 이런 식으로 절연 이것거리를 늘리기 위해서 애관을 달아서 기계적인 부분은 이렇게 짧지만 정기적인 길이는 이렇게 길게끔 만들어 놓은 타입들도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 운반 및 유지 부수인데요.
이제 운반을 하고 나서 변압기 신유 같은 경우는 절연 내력 시험을 6번을 시험을 해서 첫 번째를 버리고 5번 시험에서 50kV 이상이 나와줘야지만 됩니다. 그때 이제 상가나 뭐 저항가, 뭐 수분에 대한 이런 내용들에 대한 기준들이고요. 그다음에 유증가스 분석은 6개를 어제 설명을 드렸습니다. 가장 많이 보는 게 이제 여기는 이렇게 되는데 6개 가스가 보통 CO, 일산화탄소를 많이 봅니다. 그다음에 수소를 많이 봅니다. 근데 수소는 온도가 높았을 때 보는 부분이다 보니까 이거 외에 이제 탄화가 되면은 아무래도 아크가 생겨가지고 탄화가 되면 C 성분이 나옵니다. 그래서 C가 하나인 CH4 메탄, 그 다음에 C2H4 에틸렌, C2H6 에탄, C2H2 아세틸렌 이렇게 프로판까지는 잘 안 보고 이렇게 6개 주 6개가 수소, 메탄, 에틸렌, 그 다음에 에탄, 아세틸렌, 일산화탄소 등과 같은 6개 가스를 가장 많이 보면서 그 6개의 가스의 패턴을 분석을 해가지고 변압기의 그 오일의 이상 유무를 판단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여기 보셨던 수소, 그 다음에 C2H2니까 에탄인가요? C2H2가 아세틸렌이네요. 저도 헷갈려가지고 C2H4는 여기 보신 거 C2H4가 에탄이네요. CH4, 요게 메탄입니다. CH4는 메탄. 그 다음에 C2H6, C2H6가 H6까지 에탄, 에탄이 되네. 이렇게 해서 6개 가스를 많이 본다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 CO도 많이 봅니다. 그래서 규격에 따른 이제 내부 부분을 어떻게 판단하는지 보고 있습니다. IC 진단 코드별로 이렇게 X, Y, Z별로 이렇게 나눠져 있는데 이것들은 한번 보시면 될 것 같고요. CO를 제가 아까 많이 본다고 그랬죠. ppm을 해가지고 CO가 어느 정도 되는지 또 CO2가 어떻게 되는지 이 부분을 또 봅니다. 그 변압기 점검 방법에서 일상 점검, 그 다음에 정기 점검, 뭐 여러 가지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떤 것들을 보는지는 자료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상 점검, 정기 점검 이렇게 내용들이 나와 있습니다. 그다음에 이상 소음인 진동에 대해서 어떻게 점검을 하는지, 누유 상태를 어떻게 점검하는지 나와 있고요. 변압기 주요 부품의 교체 견장 수기입니다. 그래서 제조사별로 조금씩 틀리는데요. 이런 것들을 일반적으로 내용들을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고장 조치, 어떤 식으로 사고가 났을 때 어떤 원인이 돼서 어떻게 조치를 해야지만 된다.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나와 있습니다. 이와 같이 해가지고 간단하게 지금 LS 산전의 초과 변압기 가이드북을 설명드렸는데요. 전력 시스템 가이드북 안에 34페이지 장치로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일부 내용이 잘 안 보이는 부분들도 있는데 추후에 제가 대한전기협회의 주변압기 작업 절차서하고요. 한전의 변압기 교육 자료에 대해서도 설명드릴 예정입니다. 그래서 해당 내용을 보시면은 보다 좀 더 명확하게 이해를 하실 수가 있을 거라고 사료가 됩니다. 그래서 한전의 변압기 교육 자료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시면은 도움이 되므로 해당 자료 부분을 가지고 공부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라고 사료가 됩니다. 이상으로 발송배정 카페 매니저 김세용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